자, 이번 시간에는 갈래복합 여섯 번째 거 백석의 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제목의 시야. 자, 제목 어때? 이거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 주소다, 주소. 눈치챘겠지? 남신우주, 신우주 남쪽. 유동, 버드나무가 많은 동네인가 봐. 지명이라는 거. 박시봉, 박시봉이라는 화자가 지금 집주인 이름이야. 새들어 살고 있거든.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 새들어 살고 있대. 그러면 이 시는 편지 형식의 시잖아. 이렇게 편지 형식의 시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자신의 근황을, 내면 정서를 알리는데 효과적이야. 그 정도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백석. 백석의 시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지? 백석, 백석하면 일제강점기야. 너희가 백석의 기본적인 거, 여승, 수라, 모닥불, 여운왕 골조 등등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시 배웠잖아. 백석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시들이 토속적이다, 좀 향토색이 짙다. 왜냐하면은 평안도 방언 사용이 엄청나게 많아. 백석의 시는 방언 사용이 많다는 거 토속적이야. 향토색이 좀 짙어. 그리고 백석의 시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물론 아닌 시도 있어. 백석의 국수라든가 여운한 골족이라든가 이런 시들은 반대거든. 근데 대체로 이 시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가 와해돼, 해체돼, 붕괴돼 그런 모습이 드러나. 일제강점기이면서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 시로 바로 가보자. 백석의 시는 아름다운 우리말 문장으로 뭔가 향토적인 감수성을 표현했다. 방언 사용이 많다. 이런 것도 다 알아두세요. 여기 좀 한번 볼까? EBS 설명. 이 작품은 방랑하는 화자가 삶에 대한 반성을 거쳐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줘.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냥 무기력하게 막 절망적으로 체념으로 끝나지 않아. 삶의 의지를 회복해. 아주 중요. 이 시의 제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나타낸 것이다. 객지에 홀로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준다. 화자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자기 성찰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북받치는 회한과 좌절을 경험해. 근데 그냥 회한과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를 기점으로 전환을 보인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바로 뭐야? 초월적인 힘, 운명인 거지. 초월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화자의 감정은 점차 진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외로움의 감정만 남는다. 이윽고 화자가 떠올리는 완전 중요의 갈매나무. 이 갈매나무는 시련을 견디며 현실을 살아가는 고결한 삶의 모습을 상징해. 새로운 삶의 지향을 보여줘. 이 시에서 중요한 얘기 다 끝났어. 주제 봐봐.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뭘 통해서 보여준다? 갈매나무. 갈매나무라는 객관적인 상관물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거야. 됐지? 이제 시 바로 가봅니다. 자, 백석의 시는 조금 이렇게 길어. 흰 바람벽이 있어랑 이 시 좀 비슷해? 비슷한 감이 있어? 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삶의 터전도 상실하고 고향도 가족도 상실하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화자의 처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화자의 처지가 가족 해체에 드러나지 고독하고 그런 처지야. 객지에서 지금 고난의 상황인 거야. 방랑하고 있어. 유랑하는 처지인 거야. 물론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다 세모야. 그치?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다 세모야. 혈혈단신, 사고 묻힌 이런 한자성어도 쓸 수 있겠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다 세모야.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은 부정이고 바람도 세모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고 다 세모지? 화자가 유랑하면서 겪는 냉혹한 현실 보여주는 거야. 나는 어느 목수, 그 사람이 바로 박시봉인 거야. 어느 목수네 집, 헌사슬간. 지금 완전 중요한 건 아닌데 요 형광펜 있지? 요 형광펜으로 칠한 얘네들은 다 향토적인 그런 시어야 평안도 방언이야 사투리라는 거.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주인을 붙였다는 건 더부살이를 한다. 새를 얻어 살고 있다 라는 의미야. 자, 여기까지. 자, 이 시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거야. 여기까지 1행부터 8행까지 끊으면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타향에서 떠돌다가 목순의 집에 그 박시봉 목순의 집에 새를 든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야. 여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였잖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끝났고 두 번째 단락.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눅눅한 방에서 다 세모야. 습내 나는 춥고 눅눅한 방 다 세모 다 마이너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대.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 아니,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 자기 혼자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라고 써 있지.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화롯불 상상해봐. 화로 다 방언 사용, 평안도 방언 사용한 거야.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그 화롯불 위에 제 위에 뜻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야 화자의 이 지금 행동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니? 굉장히 무료하고 막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행위라는 거 그려지지. 무기력함과 어떤 지루함 그런 모습 그려지지.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거야.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의 정서 봐봐. 슬픔, 어리석음 이런 정서 들어다지. 슬픔, 회한의 정서 들어다지. 뭔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야. 소처럼 지규법 있고 연하여 새김질 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야? 자, 지금 지난 삶을 새김질 한다는 건 되새긴다는 소리니까 성찰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15행까지는 9행부터 15행까지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야. 자신의 지난 시절 돌아보는 거야. 그런데 자신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데 슬픔, 어리석음, 슬픔, 회한, 무능, 무기력 이런 정서 드러나지?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 그냥 키워드만 얘기하면 슬픔, 어리석음, 무기력. 세 번째 단락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눈물 말이야. 핑 괴일적이며 지금 비참한 현실을 알 수 있지.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한 어떤 비애 드러난다. 나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정서가 뭔가 부끄러워. 과거의 삶에 대한 부끄러워. 나는 내 슬픔과 슬픔, 어리석음, 위에서 말했던 슬픔, 어리석음 정서 드러나지. 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봐봐. 여기도 굉장히 마이너스지. 삶에 대한 막 절망감이 드러나잖아. 화자는 지금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어. 자, 세 번째 단락. 자, 19행까지인 거야. 여기까지.
지금 화자는 지난 삶에 대한 회한, 절망. 자, 세 번째 단락 정서는 절망, 회한 다 마이너스 정서야. 그치? 자, 세 번째 단락까지 지금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타향에서 외롭고 고단한 삶, 화자의 처지, 외로워, 고단해 이런 처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슬퍼, 어리석어,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한 성찰, 반성.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마찬가지, 회한, 절망, 슬픔, 다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네 번째 단락으로 갈 거야. 이 시를 크게 전반부, 후반부 나눈다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여기까지가 전반부야. 자,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했어. 후반부로 간다. 그러나 눈치챘겠지. 그러나 이런 접속어 쓰이면 시상 전환, 뭔가 심리 태도 변화되겠네 라는 거 암시해 주는 거잖아.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제 시상이 전환될 거야. 자, 시상이 어떻게 전환될 거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러나 라는 접속어니까 이제 희망으로 가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지? 만약에 이 시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가겠지. 자, 이런 그래프 마이너스였다가 그러나 기점으로 플러스로 갈 거야. 희망으로 갈 거야. 이해되지? 자, 이제 가보자.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이런 것도 중요해. 고개를 들었다는 건 시선이 상승으로 가는 거잖아. 고개를 들어. 화자의 태도,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 시선 변화를 통해서. 시선이 이동돼 상승으로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쳐다봐. 다 상승의 이미지잖아.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그치? 화자의 시선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 시선 이동, 상승으로 간다. 상승이란 건 희망이야, 희망.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잠시만, 이것도 중요해. 다 중요한데 고개를 들어. 오해하겠다. 방언 아니고. 고개를 들어. 상승의 이미지야. 시선 이동. 내 뜻이며 내 힘. 내 뜻이며 내 힘이 뭐야? 내 뜻이며 내 힘. 내 의지. 의지. 화자의 의지.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안 돼. 그 얘기 하는 거야. 백석이시 많이 비슷해. 우리 힘 바람벽에서도 했어. 내 뜻이며 내 힘.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어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 다시 이것들이 보다 내 뜻이며 내 힘, 의지, 화자의 의지,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완전 중요해. 더 크고 높은 게 뭔데? 운명, 더 크고 높은 것, 운명. 또는 초월적인 존재.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운명. 이 운명이 있어서, 이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론적 인생관 드러나지. 자, 화자는 운명, 초월적인 존재, 운명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야. 이 내 의지대로 안 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야. 운명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흘러 내가 운명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앞에서 느꼈던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 이제 진정이 되는 거야. 화자의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있어. 안정을 찾는 거야. 마음의 평정을 얻고 있어. 감정의 변화 드러나지. 내면의 안정을 찾는 거야. 그러면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덜어 나주소네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음성 상징어 있고 싸랑눈 세모다 조심해. 여기도 눈 세모야.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마이너스야.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만 가끔
이 쌀랑 눈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또 와.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본다는 건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뭔가 경건한,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시적허용 이런 거 넘어가고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음성상징어 청각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눈새모라고 했지.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좋은 말이야. 갈매나무 별표 100개야. 이 갈매나무.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 별표 하고 싶은 만큼의 제일 중요해.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화자는 이 갈매나무 여기에서의 모습 봐봐. 갈매나무의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외로움과 추위 참고 견디고 있어. 화자 또한 맑고 꿋꿋하게 굳고 정한 맑고 꿋꿋하게 살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거야. 뭐를 통해서? 갈매나무를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이 갈매나무는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극복 의지야. 극복 의지. 희망 의지.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을 다지는 거야. 갈매나무를 통해서 극복 의지 아주 중요해. 자, 갈매나무. 물론 객관적 상관물 다 되고 갈매나무를 통해서 화자는 이제 굳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거지. 자, 됐지? 밑에 잠깐만 볼게. 밑에 다 이야기한 건데 시상전개. 그러나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게 바로 뭐라고? 초월적인 존재, 운명. 화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갈매나무 엄청나게 중요하지. 갈매나무. 시련을 의연하게 견디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화자 또한 갈매나무처럼 화자도 견딜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상징하는 게 갈매나무야. 완전 중요, 갈매나무.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 평안도, 방언, 토속적인 소재가 많이 쓰였다는 거. 자, 끝. 그러면 남신우주, 이유동, 박씨봉방, 백석의 시 여기까지 끝.